번째 경기 알메러시티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메러시티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상위권 팀인 트벤테 상대로 경기를 잘 풀었다. 최종 수비를 책임진 로레스와 비수스 등이 상대 공격수들의 침투를 잘 저지했고 타이리의 중원 수비도 살아난 모습이었다. 그러나 승점을 위한 한 골이 터지지 않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 인해 팀당 9경기가 남은 에레디비지에서 강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3연승 정도를 달리면 잔류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승리가 필요하다. 브레다는 좋았던 시기를 지나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 당시 최하위였던 발베이크 원정에서 5골을 실점하며 패했고 그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시즌 초반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강등권과 격차가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빠르게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메러시티의 승리를 본다. 리그 최하위 팀이긴 하지만 홈에 이점이 있고 브레다의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또 3연패 기간 동안 페예노르트와 아약스 등 우승을 노리는 팀들 상대로 크게 밀리지 않았다. 타이리와 로비네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고 코넬리우스가 흔들리는 상대 측면 수비를 공략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장파울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승점을 따내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챔스권 순위팀인 프라이부르크와 마인츠 등에 3연패하며 강등권의 추격을 받았는데 난적 볼프스 상대로 기분 좋은 원정 승점을 따냈다.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반더 헤이덴의 선제골이 나왔기에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잔류권 순위를 위해서는 순위 경쟁팀 상대로 승점이 필요하다. 호펜하임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하이덴하임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브레멘과 보움 등을 잡으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고 더 달아나려 했는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오스티가르트와 카더라백이 중심을 잡는 수비가 안정을 찾았고 올레 베커가 중원을 잘 지켜내고 있다. 접전을 본다. 두 팀은 승점 3점도 중요하지만 일단 패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난적을 만나는 이번 라운드기에 어느 때보다 수비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시나니를 공격의 천병으로 세울 홈팀이나 크라마리치와 오르반이 공격을 주도할 호펜하임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겠지만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제노아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며 승점 1점을 따냈다. 3점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포넷에 골이 나왔고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냈다. 인테르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3경기에서 승리는 없지만 5경기 연속 상대를 1득점 이하로 막아낸 강력한 수비가 있고 프렌드럽이 부상 중인 소스비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다. 레체는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밀란 상대로 2골을 뽑아냈지만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확실한 해결사인 니콜라 크리스토비치가 공중볼 장악을 통해 이성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 2골을 뽑았지만 패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는 연패를 끊어내며 승점을 추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제노아의 승리를 본다. 레체도 가비장과 안토니오 갈로 등 수비 라인의 경쟁력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한 달 넘게 팀에서 골을 뽑아낸 선수가 크리스토비치 한 명에 불과하다. 프렌드럽과 미레티 등 공격 가담 능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피나몬티와 코넷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홈의 이점도 누릴 제노아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오지시니스 대 오세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스는 리그 3위로 올라서며 최근 흐름이 매우 좋았다. 랑스와 르아브르 등을 상대로 4경기 연속 2골차 이상으로 상대를 제압했었다. 그러나 직전 라운드 홈경기에서 리옹에 패하며 상위권 팀들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최근 절정의 경기력으로 팀을 이끌던 보우다우이와 산타마리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개상이 상대 최종 수비에 고전했다. 오세르는 랭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무패를 이어가다 스트라스부르에 일격을 당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즌 내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하메드 트라오레가 시즌 10호 골을 터뜨렸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시오베어의 골도 있었다. 이번 라운드는 챔스 진출을 노리는 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수비에 치중한 운영을 할 것이다. 니스의 승리를 본다. 비록 리옹의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 한 경기 패배로 2025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니스를 폄하할 수는 없다. 또 이 경기는 그들의 홈이기도 하다. 리옹전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에반 게상과 라보르드가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고 클로스와 보가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니스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브리스톨 대 노리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리스톨은 주중 경기에서 리그 2위 팀인 셰필드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외려 경기를 압도한 원정이었기에 승점 1점이 아쉬웠다. 나이트와 윌리엄스 등 시즌 내내 잘해주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히라카와와 메우메티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었다. 그로 인해 최근 한 달 넘게 무패를 이어갔고 5위를 정조준 중이다.
노리치는 홈에서 셰필드 웬즈데이에 일격을 당했다. 최근 매 경기 선발 공격수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한 조시 사전트를 벤치에서 기용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사전트를 대신해 출전한 치르나치가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수비가 고전한 경기였다. 때문에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노리치의 승리를 본다. 브리스톨이 좋은 분위기에서 나서는 홈경기인 건 분명하다. 윌리엄스와 나이트의 중원 장악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맥린과 벤슬리만 등 원정팀 중앙 듀오가 무리하지 않고 상대의 침투에 대비할 수 있고 사전트가 사인스와 공격을 주도할 노리치가 밀릴 이유가 없다. 무패를 이어가는 브리스톨의 앞을 노리치가 원정에서 막아설 것이다. 6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베티스 원정에서 패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라리가 우승을 노리는 선두팀인 바르샤를 잡는 등 시즌 중반 어느 정도 반등했었는데 최근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마요르카를 비롯해 여러 팀에게 패했고 지난 라운드 패배로 순위가 19위가 됐다. 강력한 측면 화력을 앞세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린 이번 시즌인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강등당할 수 있다. 알라베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최고의 승리를 따냈다. 비록 중앙 미드필더로 잘해주는 안토니오 블랑코가 퇴장당하며 이번 원정에 나설 수는 없지만 산체스의 선제골을 잘 지켜내며 강팀인 비아레알을 잡았다. 그로 인해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고 이 경기에서 연승을 노린다. 라스팔마스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중앙 미드필더 에스고가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그래도 호세 캄파나와 카도나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외려 블랑코가 빠지는 원정팀의 전력 누수가 더 크다. 무뇨스와 바이세티치, 마빈 박 등 빠른 스피드는 물론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상대의 수비를 넘어설 것이고 산드로 라미레스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라스팔마스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